네, 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어떻게 필기시험서들 잘 보셨나요? 네, 오늘은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작업형 캐드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실전 예제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실전 예제는 2019년 조선산업기사 작업형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실기시험, 작업형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시험 시간은 총 3시간이고요. 3시간 동안 그 도면을 두 장 그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도면 2장은 GA, 일반 대치도랑 미드집 섹션, 중앙 단면도고요. 실제로는 GA의 일부와 미드집 섹션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그대로 본 따서 그려서 내기만 하면 되는데 2019년부터는 주어진 도면을 주어진 설명대로 수정을 해서 그림을 그린 후에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것이 시험의 전형으로 바뀌어서 조금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2020년, 2021년 사례를 보면 시험장은 부산과 울산, 대전에만 있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시험을 치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기시험 신청 공지가 나오면 해당 시험장의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라면 어떻게든 버전이죠. 어떻게든 버전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시험장이 원하는 지역이 없으시면 따로 산업인력공단에 연락을 해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2019년 조선산업기사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해서 실전으로 어떻게 이 시험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일반 대치도입니다. 일반 대치도는 그림과 글씨로 먼저 주어지는데요. 그림과 글씨. 일단 그림은 조금 간략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때 시험에서 일반 배치도는 섹션, 단면도와 탱크탑 플랜, 평면도 두 가지가 주어졌고요. 도면상으로 디멘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면상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 컴파트먼트인지, 센터 부분은 문풀이고 가장 바깥쪽은 워터버러스 탱크라는 정보는 있지만 실제로 이 배가 높이가 얼마이고 선폭이 얼마인지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글씨로 주어집니다. 뎁스가 25m이고 선폭이 40m이고 프레임 스페이스는 3000mm다. 이런 것들이 도면상으로 표시해 주지 않고 일부러 글씨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은 이러한 도면 그림과 이러한 글씨를 매치시켜야 되고요. 주어진 그림을 그대로 본따 그리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그림을 수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이 시험의 전형이죠. 첫 번째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일반 배치도 편에서는 수정 요구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섹션 부분은 건드리는 것이 없고요. 탱크탑 플랜에서 트랜스버스 벌크헤드 일부겠죠. 일부를 프레임 29로 이동을 시켜서 보이드 스페이스와 문풀의 면적을 동일하게 바꾸는 것이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온 글씨를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적었는데요. 실제로는 몇 번에 있는 벌크헤드를 이동을 해서 이런 식이었겠죠. 지금 이 문제가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정 작도가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림을 본따 그려야겠죠.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1번 배치도 중에서 단면도 부분은 특별히 고치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그냥 그렸으면 되는데 물론 여기 나온 이 선폭 40m라든지 뎁스 25m 그 다음에 문풀의 폭 이런 것들은 아마도 도면상으로 주어지지 않고 글씨로 주어졌기 때문에 글씨로 주어졌던 이런 정보들이
과연 문풀의 폭이 얼마라고 했는데 문풀이 어떤 폭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문풀의 폭이 12m인지, 그 다음에 윙 워터 밸런스 탱크의 폭을 4.5m라고 주어졌다면 이 부분이 윙 워터 밸런스 탱크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서 폭이겠구나 해서 해당되는 것을 작동하려면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길이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리고요. 또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선 두께는 다음과 같이 권장을 한다고 해서 가장 굵은 선은 0.35mm, 가장 얇은 선은 0.18mm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제로 수험생께서 작성하셨던 것을 다시 복원하신 그림인데요. 두 가지 형태로 선 두께가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판이라든지 선저와 같은 커다란 종통제가 지나가는 종통제 부분은 굵은 선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지시선이라든지 디멘전 같은 것은 가는 선으로 잘 표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굵은 선, 중간선, 얇은 선, 세 가지로 요청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인 것 뿐이고요. 통상 저희 실제로 조선 도면 그릴 때 중간선은 잘 쓰지 않고 보통 굵은 선과 얇은 선 두 가지로만 표현을 하죠. 자, 프레임 31 미만 섹션에서 특별히 수정사항이 없었고 디멘전만 따라 그리면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개선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개선사항이 조금 보이시나요? 네, 제가 발견한 개선사항은 그렇습니다. 먼저 가상선으로 해서 가상선은 2점 세선으로 해서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이 컴파트먼트 같은 가상선은 2점 세선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죠. 뭐 굳이 한다면은 여기 홀드 부분도 가상선으로 표시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풀도 마찬가지로 가상선으로 표시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 가상선으로 표시할 때 2점 세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점 세선이라면 점 뚝뚝 찍고 또 그리고 좀 뚝뚝 찍고 이렇게 되는 게 2점 세선이 되겠죠. 그런데 중심선은 2점 세선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1점 세선으로 표시해 줬습니다. 중심선은 이렇게 한 번 찍고 지나가고 한 번 찍고, 아마 이렇게 중심선은 1점 세선으로 표시하지 않아서 아마도 약간의 감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홀드라든지 문풀에 컴파트먼트를 표시하지 않는 것도 약간 감점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굳이 개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데코레이션 차원에서 프레임 31번 섹션 같은 이런 커다란 제목에는 밑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타이틀스러워지기 때문에 아마도 요 프레임 31번 섹션 밑줄 치지 않은 것과 특히 이 센터라인을 1점 세선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약간의 감점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짝 데코레이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진짜가 이거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지문은 아니고 조금 복잡한 지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이드 스페이스와 센터에 있는 보이드 스페이스니까 보이드 가로 열고 C 가로 닫고 되어 있죠. 보이드 스페이스와 문풀 사이에 격벽이 있는데 이 격벽, 트랜스버스 벌크헤드를 프레임 29로 이동을 해서 프레임 29라고 하는 것이 도면상으로 프레임 25랑 프레임 35 이렇게만 표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프레임 29가 어디일까? 프레임 29가 여기 프레임 28이죠? 여기 복원이 잘못됐네요. 프레임 29로 이동시켜서 문풀과 보이드와 문풀의 면적을 동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이 보이드 스페이스와 문풀의 면적을 같이 하려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지 면적이 같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프레임 5, 6, 7, 8, 프레임 28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복원하신 분이 이 프레임 숫자를 헷갈리셨거나 아니면 이 숫자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원이 끝난 그림은 이렇게 돼서 프레임 29가 아니고 28로 이동을 하면
보이드 스페이스와 문풀의 면적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탱크탑 플랜은 그대로 그리되 변경하라고 한 부분, 보이드 스페이스와 문풀의 격벽을 현재 여기 있던 격벽을 프레임 29가 아니고 28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에서도 계산사항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 도면에서 계산사항이라고 하면, 역시 여전히 센터라인을 1.3선으로 표시했으면 좋았을 거고요. 컴파트멘트 표시도 좋고, 디멘션이 조금 필요했을 수 있죠. 가령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라는 동, 그런 것들. 프레임 스페이스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프레임 스페이스 한 개만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드물고, 만약에 프레임 스페이스를 표시하려고 하면 별도로 밑으로 따서 밑에서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았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표시는 조금 군더더기였다? 계산사항이라기보다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키포인트, 문풀과 보이드 스페이스 면적을 동일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이번에 과업이었고요. 최종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실제로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일반 매치드가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에 A3 용지에 맞게 프레임을 그리고 A3 맞게 프레임을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일정 거리 이격시켜서 도면 틀을 만들고요. 도면 틀 안에 오른쪽 밑으로는 과제명, 기본 도면 작성, 척도 1대 300. 척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도 안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수험 번호와 성명, 그 다음에 감독 확인란까지 직접 작도를 합니다. 직접 작도를 해서 이름 홍길동이라고 쓰고, 수험 번호도 쓰고요. 오른쪽 옆으로 조선선악기사라고 타이틀까지 작성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작성했던 작품을 그대로 구현한 그림입니다. 프레임 스케일 300대 1에 맞추어서 그리다 보면 섹션 도면과 탱크탑 플랜을 A3 용지에 꽉 차게 그릴 수가 있고요. 아마 도면 배치 안 해보셨던 분들은 너무 이 제목을 너무 떨어뜨렸거나 그렇게 되면은 A3 용지 안에 꽉 안 차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섹션과 프레임, 탱크탑 플랜, 도면 제목을 꽉 맞춰서 그려야지만 이 작성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작업형이 30점이고 두 개의 도면을 작성하니까 하나당 15점의 배점이 주어졌겠죠. 이 정도로 완벽하게 작성을 했으면 15점 만점에서 14점 이상, 14점이나 13점 정도 획득했으로 저는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과업 목표인 미드십 섹션 중앙 단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 복잡한 중앙 단면도를 시험시간 3시간의 절반인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그리나 걱정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앙 단면도의 극히 일부가 나왔죠. 실제로 나왔던 그림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센터 라인이 여기가 되고요. 바텀과 이너 바텀, 그리고 론지, 거더 몇 개 정도까지 아주 단순화된 미드십 섹션의 극히 일부만을 그리는 것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도면상으로는 나온 정보는 이렇게 껍데기 외곽 그림만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그림이 어떠한 부재로 어떠한 디멘전으로 되어 있는지는 다 이 글씨, 오른쪽에 있는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텀 론지, 이너 바텀 론지, 각 거더에 들어가는 론지, 스티프너들의 사이즈 역시 사이즈를 친절하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별도의 테이블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바텀 셀 0번부터 4번까지 0번 여기고 1, 2, 3, 4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되겠죠. 포트 스타보드가 동일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0번에서 4번까지 있는 바텀 셀은 0번부터 4번까지는 300 곱하기 90 곱하기 11의 16 인버티드 앵글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I.A가 인버티드 앵글이고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300mm이고 플랜지 폭이
90mm, 그 다음에 요 두께가 11mm, 요 두께가 16mm. 사실 이렇게 약간 뚱뚱하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그 인버티드 앵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상은 이렇게 생겼지만 도면상으로 이렇게 직접 300에 90에 16mm, 11mm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당되는 몰드 라인 위치에 맞추어서 굵은 선으로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굵은 선 지정을 해 놓으면 실제로 인쇄를 하면 이렇게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모델링 하셨던 분들은 모델링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얇은 선 두 개로 만들어진 것이 나와서 인쇄하면 두 줄이 한 줄로 보이지만 GD, 제너럴 드로잉, 작도만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도 되고요. 저는 이 오른쪽으로 간단하게 그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바텀쉘 이쪽 부분은 조금 사이즈가 다르네요. 바텀쉘 6번부터 16번 0, 1, 2, 3, 4, 5, 6번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이 바깥쪽으로는 사이즈가 T바가 형성이 되겠죠. T바 형상을 표시하는 것은 조선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는 실제로는 알 수가 없고요. 400 곱하기 11 150에 18로 나와 있는데 여기 표시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 요 X 표시는 필요가 없는 표시이고요. 네, 이 T바에서 이 T바 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0에 11. 이것은 전체 부재의 T바의 높이가 430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이 정보에서 43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의 높이가 430인 거죠. 인버티드 앵글은 여기까지의 높이가 300으로 표시하는 것에 비해서 T바는 두 개의 부재를 용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웹 430과 플랜지 높이를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430에 폭이 150, 두께는 11mm, 18mm가 되고요. 이 페이스 플레이트가 플랫바로 되어 있고 형상이 T 형상이기 때문에 T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앞에 T라고 쓸 수도 있고 뒤에 이렇게 T라고 쓸 수도 있고 표현되는 것은 조선소마다 다르니까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나와도 아무튼 T 형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432 높이가 여기까지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모델링 하려면 이렇게 얇은 선 두 개로 나오게 되지만 실제로 GD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두껍게 한 줄로만 그려도 끝이 납니다. 이 높이가 430이 됐던 아니면 430에다가 페이스 플레이트 두께까지 포함해서 448이 됐던 상관없어요. 실제로 프린트 하고 나면 400mm가 50분의 1 스케일로 감소돼서 스케일 잘 되고 확인을 해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실제 도면상으로 높이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그리라고 하면 저는 그냥 여기서까지를 그냥 430으로 할 거고요. 그냥 두껍게 한 선으로 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재 사이즈가 주어졌고요. 바텀 거더 2번, 6번, 11번, 14번, 17번, 2번, 6번, 8번, 11번 이렇게 바텀 거더가 있고 바텀 거더에도 론지가 있습니다. 론지 사이즈는 300에 90에 11에 16으로 해서 이렇게 300에 90에 11에 16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300으로 하고 단 플랜지의 방향은 밑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적혀 있거나 아니면 이 도면상으로 표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제시된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껍데기, 겉어까지만 주어지고, 부재 사이즈를 주어지고, 부재 스페이싱이 지금 580으로 나오고, 이 론지의 방향도 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딘가 적혀 있을 겁니다. 겉어에 붙는, 스티프너의 플랜지 방향은 밑면을 향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플랜지가 밑면을 향하도록 잘 그림을 그려 놓으셨죠. 실제로 현물에 있어서도 인버티드 앵글을 이 수직 부지에 붙일 때는 플랜지 방향을 밑으로 해서 드레인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대단히 간략화된 미드십 섹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디멘전이 생겼고 특히 미드십 섹션 같은 경우는 부재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만들어낸 개선사항은 그렇습니다. 설계 요구사항을 보면 설계 요구사항을 보면 일단 바텀 쉘과 이너 바텀에 있는 론지 스페이싱이 현재 센터라인에서부터 론지 2번까지는 73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도면상으로 730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이것을 910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0번부터 2번까지 910으로 바뀌어 있고요. 좌우전 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쪽에는 디멘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쪽에서 똑같이 910 스페이싱 910mm 간격으로 작도가 되고요. 론지 2번부터 론지 11번까지는 840mm를 865mm로 바꾸라. 그래서 론지 2번부터 론지 11번까지는 이미 그림이 바뀌어 있죠. 론지 스페이스가 865mm로 바뀌어서 작도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특별히 글씨로 나왔을 겁니다. 플랜지는 수직에 붙은 부분에는 플랜지를 밑으로 향하라고 되어 있었을 거고요. 바텀이나 이너 버텀에 붙인 론지, 인버티드 앵글의 플랜지는 센터라인을 향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라인을 향해서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설계 요구사항이 그래서 스페이싱 바꾸는 것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수정사항. 그러니까 이 프레임 스페이싱이 바뀌었으니까 이 론지 사이즈만 바뀝니까? 아니죠. 론지 사이즈에 따라서 이 거더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거더 위치 역시 론지 스페이싱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L2 거더, L5번 거더, L8번, L11번 거더 위치 역시 바뀌었을 거고요. 수정된 거더 위치에 오프 센터 라인을 표기하라. 단 이런 디멘전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좌연만 오프 센터 라인을 좌표를 표시하라고 해서 표시가 잘 되어 있죠. L2 같은 경우에는 1820mm 920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에 L5 같은 경우에는 920 곱하기 2 더하기 865에 3개 있으니까 4415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 센터 라인이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개선사항입니다. L2번, L2번 거더가 원래 아마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론지가 3개 있는 그런 형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리존털 스티프너 3개를 2개로 감소하고 등간격으로 배치하라. 단 스티프너 사이즈는 동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L5번 거더처럼 원래 3개가 있는 이런 이 부재를 하나를 떼고 간격을 넓혀서 등간격으로 해서 하나 표시하라고 하는 거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까처럼 이 완성된 작품에서의 개선사항이 혹시 보이시나요? 아까랑 비슷한 것도 보이고 조금 새로운 것도 보이고 첫 번째 개선사항은 약간 이건 오작에 가까운 건데요. 수정된 L2, L5, 거더 등의 오프 센터 라인을 표기하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L2 거더가 여기지 않습니까? L2 거더 역시 그 1820 오프 센터 라인이라고 표시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1820은 그냥 디멘전만 표시해 놓고 말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감점이 있었을 겁니다. 매십 섹션의 전체 배점을 15점으로 할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 1점을 깔지 말지 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설계 요구사항 커다란 3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일부를 누락한 꼴이니까요. 뭐 조금 더 뭐 한다면 여기 441 오프센터 라인 같은 것이 이렇게 끝에 표시하지 않고 오프센터 라인 이렇게 딱 붙여서 표시하는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7010 오프센터 라인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7010의 거리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하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으로 해서 요 디멘전 위치로 옮겨주고 마지막 9605 오프센터 라인 위치 역시 요 끝으로 옮겨주고 요 마지막 줄에 있는 오프센터 라인 표시 하나 누르 빠진 것, 그 다음에 위치가 조금 좋지 않은 것, 요것 때문에 전체 15점, 100점 중에서 1점 정도 혹은 2점 정도 감점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뭐 그거 이외에 그
센터라인에 1.3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표시가 됐죠. 물론 지시선과 같이 표시하고 또 이 두께 표시 몰드라인까지 표시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었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 섬세하게 그렸다면 센터라인도 1.3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겠죠. 여기 조금 재미있는 표시가 있죠. 여기 두께 몰드 표시가 있잖아요. 두께 몰드 표시가 실제로 이렇게 두께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 도면 실제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센터라인에 있는 부재가 그 인버티드 앵글이고 인버티드 앵글을 이렇게 센터 몰드 두께의 가운데로 정위치를 맞추라고 하면 작업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시가 됐을 건데 이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드십 섹션을 실제로 완성된 작품을 50대 1 스케일로 만드는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드십 섹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남아 있고요. 오른쪽 밑으로 과제명, 구조도면 작성, 척도 1대 50, 그래서 도면 테두리까지 실제로 A3 용지를 이렇게 A3 용지가 이렇게 있고 A3 용지에서 5mm, 10mm 이격시켜서 10mm 이격시켜서 도면 테두리 그리고요. 오른쪽 밑으로 도면 타이틀 작성하고 왼쪽 위로 수험번호 000 작성하고 성명까지 캐드로 안에 적어 넣는 거죠. 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명을. 감독 확인은 물론 공란을 만들어서 감독관이 사인하게 됩니다. 조선산업기사라고 표시해서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도면상으로 안내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완성된 작품을 보시면 제목이 빠졌어요. 제목이 미드십 섹션 해갖고 제목이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오프 센터라인 표기가 잘못된 거 말씀드렸고, 론지튜디널 스페이스 표시 괜찮고요. 센터라인 표시 좋고, 덕트킬 표시되어 있고, 이쪽에 컴파트먼트가 뭔가 있었을 건데, 컴파트먼트 정보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허전하게만 글을 넣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하지만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부재 정보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지 안 그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간이 많이 남는 거 봐서 이 부재 정보도 따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 넣으라고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 상으로 A3 용지 커버를 만들고 테두리까지 그려서 테두리 따로 그리고요. 알맹이 따로 그려서 작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50분의 1로 스케일 다운해서 도면 안에 넣고 PDF로 출력을 해서 PDF만 가지고 PDF로 USB 저장을 시켜서 USB는 공단에서 줍니다. 개인이 준비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작품이 완성되고 제출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보였네요. 여기 바텀 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텀 쉘인 것은 분명하죠. 바텀 쉘인 것은 분명하지만 바텀 쉘로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쓰죠? 여기 베이스 라인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베이스 라인 이렇게 표시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약간의 미스가 보인 것 같습니다. 센터 라인에 CL로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2019년 조선 산업기사 기출문제 실전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설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토캐드도 숫자를 해야 되지만 오토캐드 숫자보다는 조선 작도법, 조선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문제풀이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강의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